지금 뭐 이렇게 코인 얘기도 엄청 많아요. 요즘에 그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. 막상 사긴 샀는데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. 뭐 이런 분들 진짜 많고, 그다음에 뭐 더 간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. 뭐 이런 분들 아주 그냥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라는 게 올라가도 참 문제고 내려가면 더 문제고 그렇습니다. 비트코인으로 좀 벌었다가 오늘 도지코인으로 잃었어요.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셔봐야 전 모르지만, 저는 뭐 굳이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만 할 것 같고요.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. 관심은 없고 그냥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산다. 저는 뭐 금 대신 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변동성이 큰 거는 기본적으로 전 재산을 넣기가 어려워요. 전 재산을 넣는다는 거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뭐 무슨 코인 하나에 내가 전 재산 넣어가지고 뭐 2억이 뭐 20억 됐어요.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뭐 어떤 거 하나가 뭐 5배든 10배든 올라간다는 거는 그 정도가 올라갔다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투자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보통 뭐 2배든 10배든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 만큼 반대로 그 투자했던 시기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거나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뭐 수십 배를 벌어가지고 뭐 했다 라는 얘기만 듣고 내 전 재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는 지나고 잘 되면 좋지만 실제로는 어렵다.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.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50%든 100%든 벌면,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더 벌었어. 만약에 4천이 됐어.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없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바뀌는 게 내 그 투자의 배포랄까요? 투자의 깡이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어.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약간 슬슬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어떤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코인 해야 됩니다. 제가 뭐 작년에 글 써놓은 거 공유합니다.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뭐 4천만 원일 때 코인 사라고 했었죠 하면서 뭐 계속 막 올라오는데,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그때가. 뭐 그러니까 내 연봉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투자액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저는 투자 실력이라고 보기가 어렵더라고. 왜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 막 해보고 했지만, 그때 그러니까 연봉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수준이야. 예를 들어 잃어봐야 1,500 잃어. 뭐 잃어보면 2,000 잃어. 뭐 이러면 그 정도는 이제 어떻게든 연봉으로 메꿀 수 있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5억을 투자했어. 근데 연봉이 한 4천만 원이야. 그러면 4천만 원인 사람이 5억을 투자하면은 이게 변동성 한번 잘못 맞으면은 확 날아간단 말이죠. 연봉의 몇 배가 날아가는데, 그때부터는 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.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게 떨어지니까 팔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또 사러 가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막 올라가는 거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막 다 올라가 있는 거 막 달리고 있는 애를 막 따라가서 사. 왜냐면 내가 지금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손해를 한 방에 메꾸고 싶어가지고 저기 지금 막 달리는 말에 타고 싶은 거야. 근데 달리는 말에 타러 가잖아요. 그러면은 귀신같이 떨어져. 진짜 그게 신기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내 연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동폭인 거를 투자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투자 뭐 실력이든 마인드든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다고 보고요. 그 전에 뭐 1,000만 원이나 뭐 2, 3천만 원 정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투자 좀 해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되게 제2의 피터 린치 같고 그 약간 워렌 버핏의 재림처럼 느껴질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이성적이야.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이성적이고 나 되게 철두철미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. 저 도지코인 사가지고 마이너스 60%까지 찍었는데 버틴 사람입니다. 막 이래. 막 혼자. 그러면은 얼마 투자하셨어요? 라고 물어보면 300만 원 투자한 거야.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170만 원 깨진 다음에 버텼대. 버티고 나서 드디어 뭐 다시 빛을 봅니다.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그 정도는 연봉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성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연봉이 4천인데 마이너스 막 1억 8천 찍는 거야. 그럴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내가 한 4억 투자했는데 연봉이 4천인데 마이너스 1억 7천 찍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1억 7천을 모으려고 생각했더니 한 4년에서 5년 정도 죽어라고 일해야지 모을 수 있어. 그래야 본전이에요. 근데 나는 이 돈 가지고 분명히 결혼도 꿈꿨고 차도 좀 바꿀 생각도 있었고 요번에 한번 잘 불려가지고 한번 진짜 집도 사고 내 인생 바꿔본다라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막 60% 찍는 거지. 그러면 못 버티는 거죠. 그때 그 멘탈이 나가는 거는
연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털리는 거죠, 사실. 연봉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털려요, 멘탈이.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잘하기도 하는 게, 이 소득이 좀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투자들을 좀 해요. 그래가지고 좀 빠져도 마이너스 30-40% 빠져도 그냥 간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자산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몰빵 투자를 잘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. 부동산은 뭐 진짜 한 10년에 한 번, 뭐 15년에 한 번,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뭐 팍팍 급락이 오는 거지,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. 웬만하면 그냥 유지는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내 전 재산을 올인한다는 느낌으로 하기에는 부동산이 확실히 낫죠. 근데 뭐 금도 그렇고 다 그렇죠. 뭐 채권 이 정도 아니고서야 원금 보장의 느낌이 나는 수준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일부를 넣는 거는 할 수 있는데, 자산의 막 전부를 다 때려놓고 뭐 거기다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사고 뭐 이러기가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자체는 뭐 코인이든 뭐 주식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, 실제 수익액을 보면, 금액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 대부분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투자금 규모 자체가 커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돈이 복사가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. 이 말이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. 돈 복사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짜로. 돈이 복사가 되죠. 맞아요. 돈이 복사가 되기도 하는데, 이 복사 말고 잘라내기라는 기능도 있거든요. 이 윈도우에 보면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. 그래가지고 까딱 잘못하시면 돈이 잘라내기로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세요.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하진 마시고. 그러니까 잘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 거지만, 이제 따라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. 따라 사는 분들.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. 항상 따라 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분들을 몇 번 모셨잖아요. 몇 번 모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올라가고 뭐 언제는 내려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언제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뭐 안 올라간다고 막 엄청난 댓글들이 달려. 막 나쁜 놈 하면서 막 달려. 근데 또 이제 올라가잖아요. 그럼 이제 조용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한 4개월 전인가 3개월 전만 해도 4개월 전, 3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 뭐 5천 깨지고 3천 내려간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그 막 8천, 7천 내려갈 때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1억에 뭐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뭐 8천, 7천 됐어요. 뭐 완전 뭐 최악의 투자, 뭐 앞으로 망한다, 비트코인이 뭐 무가치하다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막 욕설을 쓰던 분들, 그런 분들이 또 떠나고 다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돈 복사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 소액으로 할 때랑 내 막 전 재산을 가지고 할 때랑 다른 거니까, 돈 벌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. 그때 막 신용대출을 막 땡기든 갑자기 없던 돈을 막 갖다가 집어넣든 막 이런 거 하거든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요즘 많이 빠지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가겠다 뭐 이러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미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뭐 글로 간다. 뭐 그게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,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약에 한 번 더 삐끗하게 되면 손에다가 손해를 또 얹을 수도 있는 거니까, 너무 그렇게 막 뭐랄까 막 올인 전략을 하진 않으시는 게 좋겠다. 비트 팔아서 도지 샀더니 오늘 100% 올랐어요. 축하드립니다. 다들 조심하세요. 100% 오른다는 거는 100% 빠질 수도 있는 게 이쪽 판이니까. 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, 저는 그때도 항상 말했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문가고, 비트코인을 어떤 뭐 투자의 어떤 뭐 정말 무슨 뭐 본질을 깨닫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금 같은 느낌이다. 금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고,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와 금 같은 조건이라면, 그리고 세금이 없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코인 오르니까 저거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막 알트코인 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고작 40%밖에 안 올랐는데 도지코인 봐라, 지금 3배 올라간다. 그러면 다음 코인은 뭐냐 하면서 또 알트코인에 지금 기웃기웃하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있는 돈이 1,000만 원인데 이걸로 5천만 원, 1억 만들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 번 거를 이제 또 다른 거,
약간 좀 과열이 아직 덜 된 거 다음이 뭘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시는데 고르다가 한번 발 한번 삐끗하면은 이제 강물에 빠지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투자처에서 돈을 벌면은 분명히 엄청난 변동성에 꼬라박을 때가 옵니다. 그러니까 적절하게 뭔가 좀 본질을 따져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저기서 돈을 번 0.1%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강남 가서 아파트부터 사더라고요. 코인 투자 권장해야 됩니다.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닌 게, 저는 이번 장이 만약에 꽤 길게 된다면 대다수는 박살 날 거라고 봅니다. 대다수는. 그렇지만 이것도 확률이라서 1%가 돈을 벌잖아요. 그러면 그 1%가 몇 명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1%가 몇 명일까? 우리나라에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? 많겠죠. 근데 그 사람들은 확률상 무조건 막 10배, 20배, 50배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.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1억으로 시작했는데 이 코인 장이 다 끝났더니 저 40억 생겼는데요. 저 50억 생겼는데요.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옵니다. 무조건. 왜냐하면 1%도 많은 거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또 아마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사러 올 거예요.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슈퍼카 또 사러 가고, 그 강남에 건물 있죠. 강남 건물들 뭐 200억 현금 주고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. 저번에 그 코인 막 불장일 때 3, 4년 전에. 그때 뭐 서울 아파트 그냥 사버리고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.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이번도 정말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아마 시장을 한 번 더 교란할 수 있겠죠. 뭔가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가격인데 왜 샀지라는 그런 거래들이 또 나올 겁니다. 어떤 서울 어떤 강남의 그런 빌딩 같은 걸 사러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서울에 좀 막 멋진 그런 좀 누가 들어도 알아주는 그런 아파트 단지, 신축 아파트 사러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은 압구정 현대 같은 거 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은 좀 돈 더 벌면은 한남동에 가가지고 유엔빌리지 사고 이런 거 사러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, 다시 한번 포르쉐랑 이런 페라리 이런 게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들어가면 99%가 잃는 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부동산 쪽도 어쨌든 금리 인하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든 부동산에는 나쁜 건 아니죠.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압박은 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좀 봐요. 왜 그러냐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줘도 지금 기업들 부채도 많기 때문에, 기업 부채가 지금 많아요. 가계 부채도 많고. 그러면 거기서 오는 숨통이 좀 트이는 게 있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기대 심리도 만들고.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돌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돈, 풀린 돈에 꽤 많은 돈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국장은 지금 완전 박살나고 있잖아요. 뭔가 그 모멘텀이 완전 깨진 게 아닌가 저도 추정은 해봅니다. 왜냐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잘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뭐 하러 가죠? 결국에 또 집 사러 가거든요. 이게 순식간에 버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. 어찌 보면 예를 들어 코인으로 정말 도지코인을 해가지고 5배, 10배를 튀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년 전에는 3억 정도 자산가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30억 자산가가 되는 일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할까요? 그분들이 과연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갈까요?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을 사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집을 사러 가서 내 인생을 뭔가 바꿨다는 실물 자산을 갖고 싶을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 고통의 1년 내가 극복하고 드디어 강남에 한강 보이는 집을 샀다 하면서 셀프 축하하면서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. 그러려면은 그게 차 아니면 집이거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아니면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인이 이렇게 불장이 되고 그러면은 부동산 쪽으로 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좀 약간 트로피성 그런 부동산 그런 거에는 갈 가능성이 있고, 한국 주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?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거는 뭔가 사람들의 심리상